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아침인데요. 저는 아침에 토마토 스튜, 죽 같은 거를 먹고 출근을 해요. 개인적으로 아주 잘 자리 잡힌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토랑 양파를 갈아서 삶아가지고 이제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마다 한 컵씩 먹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원래 저 결혼하기 전에 루틴이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같이 실천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꽤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녁 일과 중에 하나인데, 이거 남편이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또 원숭이 노부부 같고 이렇게 보기 좋아가지고 그냥 껴넣었어요. 이게 인스타에 광고 떠가지고 사봤는데, 이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머리카락도 튼튼해지고, 일주일 썼는데, 두피가 진짜 완전 건강해졌어요. 오늘은 점심 먹고 세무사님이 다 같이 카페를 가자고 하셔가지고 카페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들을 뿐이고, 근데 영상 보니까 뭐 잘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념무상. 근데 제 머리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저 머리 해주는 원장쌤이 출산을 하게 돼가지고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집 앞에 아무 미용실이나 갔는데 저렇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어차피 머리카락은 좀 기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짜 울고 싶었어요. 제가 말한 거랑 전혀 다르게 본인의 꿈을 펼쳐주셔가지고 그나마 아침마다 고데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은 거의 약간 보브컷? 약간 그런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길겠죠. 문득 생각이 든 건데 과연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적성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 때도 직업에 대한 꿈은 없었어요.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는 그냥 행복한 사람? 그게 되게 추상적이지만 저는 그 안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삶. 아둥바둥 하고 싶지 않고 잠자기 전에 편안하게 잠들고 그냥 추상적인 그런 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있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에 대한 적성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도 합니다. 자신이랑 정말 잘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큰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적성을 몰라서 그냥 일을 할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하는 거죠. 또 그게 한 가지 일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다니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적성은 일에서 말고 밖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그냥 적절하게 해내는 수준으로 하고 그냥 내가 돈 받는 정도? 돈을 이 정도 받는 정도의 일을 하고 그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걸 내 적성에 맞는 취미나 다른 일로 푸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적성에 맞는 건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한다고 해서 내 적성이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직장보다는 밖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더 나를 위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날은 보드게임을 하러 왔는데요.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보드게임 하러 가자고. 그래서 응? 무슨 소리야? 했었는데 가보니까 그냥 루비큐브 같은 보드게임이 아니었어요. 이게 대단한 보드게임이었어요. 캐시플로어라고 10만 원대 보드게임이더라고요. 좀 미리 말 좀 해주지. 게임 난이도가 상상 이상의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꽤 당황했습니다. 인생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게임이었는데요. 친구의 친구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보드게임을 한대요. 성향이 좀 나랑 비슷한 것 같아서 MBTI 물어보니까 역시나 엠프제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좀 흥미진진하게 시작했는데 막판에는 뭐 인생이 망해가지고 큰 교훈을 얻은 하루였어요. 이게 막 손익계산서 같은 거 만들고 결국에는 금융자산, 내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돈이 들어오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금융자산을 내 지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지 게임에서 탈출하고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저는 뭐 처음이다 보니까 또 몰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처음에 재밌게 시작했다가 점점 약간 수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하고 싶네요. 요거라지 요거. 이제 3월이 진짜 코앞인데, 진짜 도루마무처럼 얘기하는 그 말,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법인세가 코앞이에요. 그 3월에는 딱 조정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원장 정리를 대부분 해놓은 상태라서 그 마음이 막 엄청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월 막 이때 진짜 지급명세 제출하고 막 부가세 신고하고 원초세 신고하고 막 난리 났을 때, 이때가 진짜 좀 엄청 조급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법인세 때는 그렇게 조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법인세가 가장 큰 행사? 약간 큰일이잖아요. 세무사무실 다니는 분들한테는. 뭐 미리미리 해놨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법인 거래처가 사실 엄청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18개 정도를 하는데, 매출이 적은 거래처는 뭐 조정할 것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냥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제발 큰 위기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이제 임신한 지 19주 차가 되었거든요. 배도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배도 지금 살짝 나오고, 이제 턱 밑살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살이 찐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9주가 되니까 완전 컨디션도 회복됐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날은 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진짜 우리 남편이 아직 입에 잘 붙진 않는데 아침에 막 7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막 뚝딱뚝딱 부엌에서 뭘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계속 생일인 걸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생일에 대한 큰 그게 없어서. 근데 그 미역국을 아침에 딱 끓여주는데 너무 뭉클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3월 달에 또 우리 남편 생일이거든요. 미역국 끓여주고 나가면서 제 귓속에다가 기대할게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벌써부터 부담돼요. 아무튼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조금 약간 노곤노곤해지잖아요. 이날은 머리가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막 건조하니까 머리가 삐쭉삐쭉 뻗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 주는 진짜 뭐 너무 헤어스타일 때문에 좀 짜증이 많이 나는 주였어요. 빨리 머리가 길어가지고 저렇게 층 많이 내는 것도 빨리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버티는 중입니다. 뭐 묶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제 머리 해주셨던 우리 부원장님은 지금 출산을 했는데 출산 후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뭐 이번 연도에 특히 주변에 저랑 같은 뱀띠 맘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날은 제가 중고사기를 당했는데요. 진짜 미쳤었나봐요. 아니 뭐에 좀 홀렸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좀 더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 카메라가 필요했던 건지
그 왜 사고가 그쪽으로 꽂혔던 건지 모르겠는데 소니 GV1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새 거는 좀 부담스럽고 중고 물품을 알아보는데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한 매물이 올라온 거예요. 진짜 멍청하게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잠수를 타버렸어요. 네이버 카페 자체가 문제가 있는 카페였던 거예요. 그냥 시세보다 저렴해서 후다닥 막 샀거든요. 그때 의심을 했어야 됐는데 진짜 홀린 사람처럼 그랬어요. 내 22만 원. 6학년 이 개자식 그 더치트에 찾아보니까 저 말고 피해자가 한 40명 정도 더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소액인 거였는데 진짜 이날 세상 멍청한 짓을 해서 멘붕이었던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진짜 중고 거래할 때 계좌로 보내달라는 거 진짜 조심하세요. 저도 진짜 제가 이런 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2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 아닌 게 어디냐는 남편 말에 좀 위로를 받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정이 되게 심각해요. 이제 알아챈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이번 주는 이렇게 흘러갔고요. 근데 결국에는 경찰서 엔딩이었습니다. 날이 막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봄이 다가오니까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거리고. 아무튼 여러분 밖에서 적성 찾는 일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